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연차 휴가에 대해서 공부할 함용일 농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지 않나요? 연차 휴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교육 참가 동기가 궁금해요. 강의 수업료가 혹시 싸서 오신 건가요? 그것도 맞나요? 여기 중앙경제에 보면 연차 휴가에 대해서 8시간 강의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 오늘 제가 강의 시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차장님에게 요청을 해서 그 8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면 귀에 진물이 날 정도로 하루 종일 연차 휴가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2시간이면 충분하겠다. 핵심만 전달을 하면 다 이미 인사 업무, 실무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질문을 받는 시간은 좀 부족하겠지만 저는 아무튼 다른 분이 8시간 동안 하는 강의를 2시간에 걸쳐서만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면 노동조합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어디 계신가요?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서 손을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왜 여쭤보냐면 강의를 시작할 텐데 제가 최근에 강의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상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로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근로자와 노동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다. 앞에 앉으신 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근로자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노동자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데 노동조합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강의에 가면 왜 근로자라는 단어를 쓰느냐 좀 구태의연하다 바꿔라라는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최상위 법령에 나와 있는 단어는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하위 법령들은 다 근로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의 발의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노동자의 권리 강화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2번에 보면 일본 제국주의 및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근로자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겠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헌법 개정안 이렇게 33조와 34조를 보면 노동자는 어떻게 한다, 노동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로라는 말을 안 쓰고 여기 보면 노동 조건 이런 말들을 막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좋은 말이죠. 노동 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회사에 고용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은 무엇일까요? 현재 근로자인 거죠. 그래서 근로자는 현재의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 2조에 보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변호사나 법원, 노무사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맞는 거죠. 근로자라는 단어가 현재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발빠른 고용노동부는 요즘 문제도 많지만 모든 공식 문서에서 근로자라는 단어를 다 빼고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강의를 할 때 노동자라는 단어를 정부 방침을 따라서 많은 부분을 바꿨는데 법률에 관련된 걸 설명을 할 때는 근로자라는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혼용돼서 강의 내용에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 겸 상식 겸 여러분한테 설명드립니다. 뭐 제가 근로자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일제에 잔재가 남아있는 강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양해 말씀드리고 실제로 강의 안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막 쓰여져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전 노무법인 위맥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앙경제는 뭐 간간히 출강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강의 시간에 그 질의응답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뭐 저한테 명함을 따로 주시거나 아니면 저 전화번호를 적으셨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셨죠? 자기소개는 잠깐만 해도 되니까 자기소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연차 휴가를 강의하기에 앞서서 왜 문재인 정부는 연차 휴가도 늘리고 근로시간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일까에 대한 이해를 한 5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연차 휴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죠. 2017년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육박해요. 그런데 그 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최하위권입니다. 소득은 높은데 자살률은 뭐 OECD 국가 중에 1위고 삶의 질 순위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임금 격차 크고 청년 실업률 높아지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하는 걸 국정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 경제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작년 10월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요거예요. 이 부분.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서 일자리 질 제고를 한다. 그럼으로써 일가정 양립 및 휴식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연차휴가 법도 개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고용노동부 올해의 정책 목표예요. 여기 보면 노동 존중 사회, 사람 중심 노동시장 구현 이거를 정책 목표로 해서 일자리의 질을 바꾸겠다. 최저임금, 장시간 근로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하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휴가도 많이 가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다. 이 정도로 좀 선행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을 해서 정부의 정책 목표는 이런 것 같아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 투자가 증대돼서 내수결제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선순환 목표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라갔죠. 하위 소득을 가진 분들의 가계소득도 증가를 했대요. 근데 소비 증가와 생산 투자 증대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여기까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최저임금을 막 오르고 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2018년도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증대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에 일터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장시간 근로 개선, 그거하고 국민 휴식권 보장, 이게 연차휴가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워라밸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됐다라는 서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 강의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막 항의를 하시는데 오늘은 뭐 그 강의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일자리 질 재고 방안 세 번째 보면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휴일과 휴가 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을 해서 공휴일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고 연차 휴가 제도를 개편을 했다라고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연차 휴가 제도가 개편이 돼서 여러분들 좋으신가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입사 1년 부근이신 분 혹시? 신입사원에 가까우신 분?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강의 가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박수 보내드리는데 아주 좋은 타이밍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라고 해서 아무튼 입사 1년차 되신 분들은 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건 뭐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차 유급 휴가를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재가 배포가 안 되고 QR코드를 통해서 인터넷 파일로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차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나가버리면 다음에 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을 하시고 보통 강의를 하면 핸드폰과의 싸움이거든요. 강의를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안 보게 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다 핸드폰을 보시는 거를 이렇게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을 하면 이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이렇습니다. 노동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데 1년 미만 근로자나 2년 차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고 그동안 육아휴직을 가신 분들은 연차휴가 계산을 할 때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돼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국회가 주도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법률 시행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 개정으로 연차휴가를 언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바뀐 법률이 언제 적용이 되는 건지 그 논란이 있고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기간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 휴가를 계산을 할 때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그 강의 안 보셔도 될 거예요.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아는데 휴일과 휴가의 개념 차이는 다 아세요? 휴일과 휴가. 휴일은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휴일과 휴가의 차이가 뭔지. 손 드셨구나. 네. 손을 머리 긁으신 거예요, 그냥? 말씀이 승인 여부다. 아, 승인. 뭐 약간 비슷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휴일은 우리 노동자에게 원래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을 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 의무가 원래서부터 없었던 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정 휴일은 법으로 정해지는 의무적인 휴일. 현행 법에 의해서 휴일로 주어지는 법정 휴일은 대한민국에 이거 딱 두 개입니다.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에 의한 거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약정 휴일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휴일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회사랑 근로자랑 약속을 해서 우리 이날 쉬자라고 하는 것이 약정 휴일입니다. 그래서 휴일을 도식화해 보면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약정 휴일은 유급 또는 무급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요 법정 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만 주어야 하고 약정 휴일 중에서 대부분의 회사 공휴일 혹시 안 쉬시는 회사 있으세요? 빨간 날 안 쉬는 회사. 다 쉬시죠? 다행입니다. 좋은 회사 다니셔서. 이 공휴일은
많은 분들이 법정 휴일로 착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관공서만 쉬는 거예요. 민간기업이 이걸 쉬기 위해서는 약정휴일로 취업규칙에 우리 공휴일 중에 빨간 날 언제 쉬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야만 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법 개정에서 제가 보기에 연차 휴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 이건 것 같아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한다. 그동안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지정되는 휴일이었고 민간사업장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약정휴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쉬지 않고 일하거나 무급휴일로 추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공휴일을 운영을 했었는데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공평하게 쉴 수 있도록 유급 공휴일을 적용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을 했어요. 여기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대신에 빨간 날 근무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은 관계로 이 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언제든지 다른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빨간 날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근무일 날 쉬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를 해서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이 관공서의 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여러분들은 다 뭐 이미 휴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일이 아니지만 현장에 있는 제조업체나 뭐 중소기업, 서비스 업종 이런 데는 다 빨간 날 일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마 큰 파장으로 다가올 거예요.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휴일은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고 그러면 휴일은 원래 근로 의무가 없던 날을 말하는데 휴가는 원래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인데 노동자의 청구나 어떤 특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서 근로 의무가 그날 면제되는 날을 휴가라고 합니다. 휴일은 근로 의무가 원래 없었던 날, 휴가는 근로 의무가 청구에 의해서 면제되는 날을 휴가라고 합니다. 종류를 보면 뭐 이런 거죠. 법정 휴가, 연차 휴가라든지 뭐 무급 생리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이런 것들이 법정 휴가고 약정 휴가는 각 회사 복지 정책에 따라서 경조사 휴가, 병가 이런 것들을 약정 휴가라고 하죠. 유급으로 줄 수도 있고 뭐 무급으로 줄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휴일과 휴가의 개념 차이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해되시죠? 휴일과 휴가의 차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 휴무일. 휴무일은 어떤 거죠? 휴무일. 휴일과 휴가 배웠잖아요. 휴무일은 어떤 거죠? 휴무일. 뭐 휴일도 아니고 휴가도 아닌 날이겠죠. 뭐. 소정 근로일도 아닌 날. 휴무일, 보통 우리가 토요일 등을 말하는데 이 휴무일을 바라보는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려요.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은 모두 휴일로 보는 견해. 이런 날은 휴무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휴일 중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고 2번은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과 휴일이 아닌 날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어요. 우리 고용노동부는 2번의 정책을 따라서 근로일이 아닌 날 중에 휴일이 있는 거고 휴무일이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 같은 날은 무급 휴무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무일은 무급이 원칙이고 물론 당연히 유급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휴무일 근로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다 주중에 어쩌다 보니까 막 쉬게 되고 휴무일 날 근로를 했는데 이게 소정 근로시간 내지는 뭐 40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통상임금만 지급을 하시면 돼요.
근데 휴무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50%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휴일 근로에는 해당을 하지 않죠.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법에 의해서 중복 가산이 되지 않는 걸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요. 휴무일 근로인지 휴일 근로인지. 어쨌든 그냥 50% 가산만 하면 된다. 휴무일 근로에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어떻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죠? 토요일 날 근무한 게 8시간 이상이다. 8시간 이상 되는 근로는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일 근로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서 중복 가산, 연장 근로 가산 50%, 휴일 근로 가산 50% 그렇게 하셔야 돼요.